47페이지 3번 문제 봅니다. 그림은 산소 기체가 1몰씩 들어있는 실린더 가와 나에 탄소 Wg과 마그네슘 Wg을 각각 넣은 것을, 그리고 밑에 표는 각 실린더 속 탄소와 마그네슘이 연소되었을 때 그로 인해 생성된 생성물의 종류와 반응 전 기체의 부피분의 반응 후 기체의 부피, 기체에 대한 것만 나타내줬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탄소랑 마그네슘은 그림을 통해서 지금 고체 상태로 줬고, 여기다 기체 상태에 산소 기체를 넣어놨어. 조건 보면 탄소와 마그네슘의 원자량을 각각 12, 24라고 알려줬고요. 반응 전과 후의 온도와 압력은 일정하며 피스톤의 질량과 마찰, 실린더 안에 고체 부피는 무시한다 라고 했어. 반응 전과 후의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네. 기체 상태와 고체 상태 두 가지 모두 다 등장하는 문제에서 고체의 부피를 무시하라고 하네. 아보가드로 법칙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겠구나 느낌이 와야 되고요. 여기 각각 탄소를 산소랑 반응시켰대. 그랬더니 누가 생성됐대? CO2라는 기체가 생성됐대요. 산소 기체 상태였고 탄소 고체 상태였죠. 그 밑에 나반응에서는 마그네슘 고체를 산소 기체랑 반응시켰더니 누가 생성됐대? MgO라는 물질이 고체 상태로 생성됐다고 알려줬네. 그럼 우리 화학 반응식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반응 전과 후의 원자의 종류와 수를 일치시켜줘야 되는데, 탄소 한 개, 산소 두 개 맞으니까 여기 개수비 1대 1대1이고요. 마그네슘 한 개인데 산소가 두 개네. 그럼 여기 반응 후에도 두 개여야 되니까 개수 2가 붙고, 그럼 마그네슘 앞에 개수 2가 붙어서 가와 나에서 진행되는 화학 반응의 반응식을 완성시켜 줄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모두 고른 것은, 일단 W가 몇이냐고 알려줬는데, 얘들아 그러면 우리 지금 문제에서 나반응에서 진행되고 나서 반응 전과 후의 기체의 부피에 대해서 알려줬어. 가를 안 알려줬으니까 일단 나를 집중해서 보면, 나에는 마그네슘 고체 상태를 산소 기체랑 반응시켜서 산화 마그네슘이라는 고체가 만들어진대. 여기 기체 누구밖에 없어. 실린더 전체에 등장하는 물질은 세 종류인데요. 그 중에 누구만? 산소만 기체 상태네. 그럼 우리 이걸 통해서 산소 기체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어. 나반응에서 일어나는 반응식을 다시 예쁘게 적어보면, 마그네슘 고체 상태가 산소 기체 상태랑 반응해서 산화 마그네슘이라는 고체가 생성되고요. 반응 전에 마그네슘은 질량을 알려줬고 몇 몰인지를 안 알려줬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산소가 몇 몰 있었어? 1몰 있었다? 근데 반응 전 기체의 부피와 반응 후 기체의 부피 비가 4분의 3이라고 알려줬는데, 이 반응에서 등장하는 유일한 기체는 누구밖에 없다? 산소밖에 없다. 그러면 이 말은 반응 전과 후에 산소 기체의 부피비가 4대 3이다 라고 알려준 거랑 똑같아. 맞지? 그럼 반응 전에 1몰 있었어. 기체 몰수비가 4대 3을 만족하려면 반응 후에는 4분의 3몰 남아줘야 되는 거죠. 여기 이해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운데 줄을 한번 채워보면, 산소 1몰 있었는데 나중에 4분의 3몰 남았으니까 반응에 4분의 1몰 참여했다는 거야. 여기 첫 번째. 그러면 개수비 2대 1대 2니까 반응에 참여하는 반응 몰수비도 2대 1대 2여야 돼. 그럼 여기는 2분의 1몰, 여기는 2분의 1몰이 각각 반응에 참여하고 생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0몰 있었던 산화 마그네슘이 2분의 1몰이 되게 되는 거고,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이제 무슨 개념이 등장해줘야 되냐면 한계 반응물이라는 개념이 등장해줘야 돼. 나반응에는 반응물 마그네슘과 반응물 산소가 관여를 하는데요. 산소는 지금 몇 몰이 남았어? 4분의 3몰이 남았어. 근데 반응이 진행돼 안 돼? 안 돼. 이게 완결된 상태인 거잖아. 그러면 반응물이 두 종류인데 산소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산화 마그네슘이 생성되지 않는다는 것은 누가? 마그네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즉 마그네슘이 나반응에서 한계 반응물이기 때문에 산소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산화 마그네슘이 더 이상 생성되지 않는 것이고, 그 말은 마그네슘이 원래 처음에 몇 몰밖에 없었구나, 2분의 1몰밖에 없었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그네슘의 원자량은 24인데 얘가 몇 그램 있는 것이 2분의 1몰이랑 똑같아.
또 여기 W 넣어주면 되죠. 마그네슘이 Wg 있었대. 근데 마그네슘의 원자량은 24래. 그럼 24분의 W가 반응 전 마그네슘의 양 2분의 1이랑 같아야 되죠. 해서 W는 12구나 라는 거 구할 수 있어요. 니은 볼게요. 이거 기억 본 거고 여기서 니은 한번 볼게요. 반응한 산소의 질량. 이번에는 나반응은 나반응, 가반응은 가반응만 보는 게 아니라 동일한 산소에 대해서 가와 나 두 개에서 보래. 자, 그럼 우리 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응을 보면 탄소 고체가 산소 기체랑 반응해서 이산화탄소 기체를 만들어요. 이때도 반응 전에 산소 몇 몰 있었어? 1몰 있었어. 근데 우리 방금 마그네슘 W가 몇 그램 있었다? 12g 있었다. 근데 탄소도 몇 그램? Wg 있으니까 12g 있었네. 근데 탄소의 원자량 얼마니까? 12니까 탄소도 1몰이 있었구나. 자, 그러면 반응을 한번 보내보면 개수비 몇 대 몇 대 몇이니까 1대 1대 1이니까 딱 당량에 맞게 개수비에 맞게 반응물이 존재해. 1몰 반응에 참여하고 1몰 반응에 참여하고 1몰 생성돼서 0몰 0몰 1몰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럼 가와 나에서 반응에 참여한 산소의 양은 가에서 반응에 참여한 산소는 1몰이야. 나에서 반응에 참여한 산소는 4분의 1몰이죠. 해서 가가 나의 4배니까 니은이 틀렸어요. 마지막 디귿. 나에서 반응 후 전체 물질, 기체만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고체만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전체 물질의 양분의 산화 마그네슘의 양을 물어보고 있어. 자, 이 상황이 나에서 반응 후 상황이에요. 반응 후에는 누구랑 누가 남았어? 산소라는 물질과 산화 마그네슘이라는 물질이 각각 4분의 3몰, 2분의 1몰 남아있지. 그럼 반응 후 전체 물질은 4분의 5몰이에요. 그 중에 누가 차지하는? 산화 마그네슘은 2분의 1몰이니까 5분의 2가 되겠다 해서 디귿 틀려서 기억만 맞는 1번 골라주셔야 돼요. 47페이지 4번 봅니다. 그림은 금속 M의 연소 반응에 대한 화학 반응식이다. 반응식을 완벽하게 안 줬고요. 그림은 금속 M의 연소 반응에서 반응한 금속 M과 생성된 MO의 질량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포인트를 배워볼 건데 일단 배우기 전에 화학 반응식이 완벽하게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화학 반응식 완성 한번 시켜볼게요. O2, MO가 등장해. 일단 산소의 개수를 맞춰줘야 돼요. B를 우리가 1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C는 2여야 되고 그럼 M의 개수가 2개니까 반응 전에 2개여야 되니까 A가 2지 해서 2개의 M 고체가 1개의 O2 기체를 반응하면 2개의 MO라는 고체가 만들어지는구나 해서 개수비 2대 1대 2다라는 거 완성시켜 줄 수 있어. 자, 그럼 여기는 총 3가지 물질이 등장하는데 EM 여기다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O2 기체가 EMOS가 되는데 미안해 했을 때 이 그래프에서 알려주는 걸 우리가 몇 가지 포인트를 잡아볼 건데 자, 그래프를 봤을 때 포인트 지점을 하나 알려줬어. 이게 뭐냐면 반응한 금속 M과 생성된 MO의 질량 관계를 나타내줄 때 그럼 이걸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M이 3g 반응에 참여할 때 MO가 5g 생성됩니다 라고 알려준 거야. 그 말이에요. 여기는 그냥 질량이 3과 5로 알려줬지만 그 앞에 반응한다는 건 없어진다는 거고 생성된다는 건 증가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금속 M이 3g 반응에 참여할 때 MO가 몇 g 생성된다? 5g 생성된다라는 걸 포인트로 알려준 거야. 이거 자료 해석하는 방법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얘들아, 우리 여기서 누구를 써먹어 줄 수 있냐면 보통 화학 반응에서 질량에 대한 데이터를 주면 꼭 질량 보존의 법칙을 설명할 수 있냐고 물어봐. 질량 보존의 법칙 내용이 뭐야? 반응 전과 후에 질량은 일정하다. 반응 전에 10g이었으면 반응 후에도 10g이어야 돼. 그러려면 반응을 통해서 없어지는 반응물의 질량의 값과 반응을 통해서 생성되는 생성물의 질량의 값이 같아야지 전체 질량이 보존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반응물 중에 M이 3g 참여했대. 그때 생성물인 MO가 5g 생성됐대. 그러려면 산소가 2g이 반응에 참여해야지 없어지는 질량과 생기는 질량이 같으니까 질량이 보존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더해서 얘들아, 우리 손은정 선생님께서는 일정성분비 법칙이라고 찍어서 설명을 해줬지만 화학 반응에서 개수비는 누구랑 같아?
분자수비, 반응 분자수비랑 같아요. 이것과 같다는 것은 반응 몰수비랑 같다는 거죠. 그리고 온도 압력이 같고 기체라면 부피비랑도 같아. 근데 누구랑 안 같아? 개수비는 질량비랑 같지는 않아요. 그치만 이 질량비는 그 반응에서 일정하게 나타난다라는 거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 그러면 어떤 M을 3g 반응시켰을 때 O2를 2g 반응에 참여했어. 그때 MO가 5g 생성된다라는 건 이 반응은 숫자는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반응 질량비는 언제나 3대 2대 5로 나타난다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해서 반응 질량비를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M 대 O2 대 MO의 반응 질량비는 3대 2대 5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선생님 아까 이 문제를 보면서 두 가지를 배워본다고 했죠. 그 첫 번째가 질량 보존의 법칙을 통해서 반응물 중에 하나가 3g 참여했네. 그때 생성물이 5g 생성됐네. 그러면 반응물이 두 종류일 때 나머지 한 개가 몇 g 반응에 참여할지를 질량 보존의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스킬 하나 배워봤고요. 이제 두 번째, M과 O2와 MO의 반응 질량비가 3대 2대 5래. 그리고 우리 또 여기서 뭐 알고 있냐면 반응 개수비, 즉 반응 몰수비 알고 있어. 반응 몰수비 M 대 O2 대 MO는 누구랑 같으니까? 개수비랑 같으니까 2대 1대 5랑 같죠? 자, 여기서 못 써먹을 것 같아. 질량비 안 해요. 몰수비 안 해요. 그럼 반응에 참여하는 물질들의 화학식량 비를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질, 몰, 화니까 반응 질량비를 반응 몰수비로 나눠주면 반응에 참여하는 물질들의 화학식량비 알 수 있는 거예요. 해서 이걸 토탈 종합해서 화학식량비를 한번 구해볼 건데 M 대 O2 대 MO의 화학식량비는 반응 질량비 3대 2대 5를 몰수비 여기 2지 얘들아 2대 1대 2로 나눠주면 3대 4대 5가 이 물질들 각각의 화학식량 비구나 라는 거 구할 수 있다고. 두 가지 배웠다. 우리 두 가지 여기서 한번 알아봤어요. 질량 보존의 법칙을 실제 문제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두 번째, 질몰화를 이용해서 각각 물질의 질몰화를 돌릴 수 있고 반응에 참여하는 물질들의 질량비, 몰수비 알고 있으면 화학식량비 구할 수 있어. 반대로 질량비랑 화학식량비 알고 있으면 반응 몰수비, 개수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다른 문제에서 다시 연습을 해볼 거고. 그럼 D/D부터 볼게요. 기억 C분의 A 더하기 B, C2, A2, B1이지. 해서 2분의 2 더하기 1 해서 2분의 3이니까 기억 맞아. 니은 M의 원자량 물어봐. 자, 그러면 우리 뭐를 알고 있냐면 첫 번째 MO2, MO의 화학식량비가 3대 4대 5다라는 거 알고 있어. 그리고 누구 하냐면 O의 원자량이 16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자, 이 말은 M의 화학식량, M의 원자량 대 O2의 화학식량은 3대 4야. 근데 우리 누구 알 수 있냐면 O2의 화학식량 알 수 있지. 화학식량이라는 것은 그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들의 원자량의 총합인데요. O2를 구성하는 원자인 O의 원자량이 16이에요. 그러면 O2의 화학식량 얼마 되겠어? 32 되겠죠. 그럼 M의 원자량은 3대 4가 X 대 30이니까 X는 24. 해서 M의 원자량이 24가 나와요. 그래서 기억 맞고 니은 맞습니다. 자, 마지막 디귿 볼게요. 충분한 양의 M을 반응시켜 MO를 10g 생성하는 데 필요한 산소의 양을 물어봐.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봤지? 한계 반응물 볼 때 여기는 반응물이 누구랑 누구야? M이랑 O2라는 물질 두 가지가 등장하지. 근데 그 중에 누구를 충분하게 준대? M을 충분하게 준대. 그럼 누가 부족해서? O2가 부족해서 O2가 있는 만큼만 반응이 진행될 때 이 O2를 뭐라고 부른다? 한계 반응물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디귿 보기는 O2가 한계 반응물인 상황에서 MO를 10g 생성하는 데 필요한 산소의 양을 물어보는 거야. 이거 우리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첫 번째, 반응 질량비를 이용해서 문제를 보면요. 반응 질량비가 M 대 O2 대 MO가 3대 2대 5예요. 근데 제가 지금 누구를 10g 생성하고 싶냐면 MO를 10g 생성하고 싶어요. 그때 M이 충분하니까 O2는 몇 g 필요하냐면 자, O2 대 MO의 반응 질량비 2대 5니까 MO를 10g 생성하려면 O2는
4g 필요한 거야. 이해되죠? 자, 근데 우리 O2에 뭐를 알고 있어? 화학식량이 32다라는 거 알 수 있죠. 해서 내가 필요한 O2는 32분의 4 해서 8분의 1몰이구나 라는 거 구할 수 있어. 이게 첫 번째예요. 매우 간단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누구를 이용해서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되냐면 반응 몰수비, 잘 안 보이는데 두 번째는 반응 몰수비를 이용해서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자, 내가 MO를 10g 생성하고 싶은데 이 10g이 MO 몇 몰인지를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럼 아까랑 똑같아. O2와 MO의 화학식량비 몇 대 몇이야? 4대 5야. 여기 위에다 적어볼게. O2와 MO에만 집중을 해보면 화학식량 B가 4대 5다라는 거 구했죠. 근데 우리 누구 아냐면 O2의 화학식량이 32라는 거 알아. 그럼 우리 MO의 화학식량 40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내가 얘 화학식량 40짜리를 몇 그램 만들고 싶대? 10g. 그럼 나는 MO를 몇 몰 만들고 싶다는 거야. 4분의 1몰 만들고 싶다는 거야. 맞지? 했을 때 O2와 MO의 반응 몰수비 몇 대 몇이야? 1대 2예요. 1대 2인데 내가 지금 O2가 몇 몰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만들고 싶은 MO는 4분의 1몰이래. 그럼 O2와 MO의 반응 몰수비가 1대 2인데 MO를 4분의 1몰 만들고 싶으면 내가 필요한 산소는 8분의 1몰이 되겠구나 라고도 구할 수 있어요. 두 가지 방법 모두 다 구할 수 있고 이 문제에선 반응 질량비로 구하는 걸 조금 의도하신 것 같아. 이게 조금 더 편한 것 같아. 근데 반응 몰수비를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역 맞고 니은 맞고 디귿은 틀렸으니까 정답은 기역 니은 맞는 3번이 되겠네요. 46페이지 1번 볼게요. 다음은 X와 B2가 반응해서 AB3라는 물질이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개수를 완벽히 안 줬고 X라는 물질이 우리가 지금 현재 누군지는 몰라요. 했을 때 위의 반응이 일어나기 전과 후에 물질의 질량과 몰비를 나타내 줬다. 반응 전에 반응물 X랑 B2를 똑같이 10g씩 넣어줬어. 이때 차지하는 몰비가 1대 1이에요. 그럼 질량비 알려줬고 몰비 알려줬으니까 우리 X랑 B2의 화학식량 B 구할 수 있죠. 일단 그거 냅두고 넘어갔더니 누가 남아있어? B2가 여전히 남아있어. 그리고 AB3가 생성됐대. 그 말은 X랑 B2를 모두 넣어줬는데 그 중에 X는 반응에 다 참여해서 이제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B2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더 진행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응에서 X는 10g이 모두 다 사용된 거예요. B2는 지금 남아있어. 몇 g인지 안 알려줬지. 그럼 여기서 우리 첫 번째 누구 써먹을 수 있냐면 X 10g, B2 10g 해서 총 20g 있었는데 반응 후 X는 하나도 없어. 남아있지 않죠. B2랑 AB3가 남았는데 얘는 12.5g이래. 그럼 우리 누구 알 수 있어? B2의 질량 알 수 있어야지. 누구 써먹어서. 질량 보존의 법칙에 따르면 반응 전과 후에 물질의 질량은 어떻게 된다? 일정하게 보존된다. 반응 전에 20g이었으면 반응 후에도 20g이어야 되니까 B2가 7.5g 남아있다라는 거 알아내는 게 이 문제 첫 번째. 우리 방금 전에 4번 문제에서도 연습해봤죠? 자, 그럼 그 다음에 반응 전에도 B2 있고 반응 후에도 B2가 있는데요. 이땐 10g 있고 이땐 7.5g 있어요. 그럼 B2의 화학식량은 어쨌든 똑같으니까 질량비가 4대 3 있으면 몰수비도 4대 3 있는 거야. 여기 이해되니 얘들아?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떤 미지수를 세워볼 거냐면 B2 10g이 차지하는 B2 10g은 B2라는 물질 4N몰이랑 같다고 해볼게. 그럼 B2 7.5g은 B2 3N몰이랑 같다고 우리가 가정을 세워본 거예요. 그러면 B2 대 AB3의 몰비가 3대 2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AB3는 우리가 2N이구나 라고 설명할 수 있어. 이해되죠? X랑 B2의 반응 전에 몰비가 1대 2라고 했는데 B2 4N이라고 설정했으니까 X 2N이구나 라고 설명할 수 있어. 여기 돼요? 다시 한번 봅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에 따라서 반응 후에 남아있는 B2의 질량을 알아낼 수 있고요. 동일한 물질 B2가 10g, 7.5g, 4대 3의 질량비가 있으면 물질의 양도 4대 3이니까 미지수를 넣어줘서 4N, 3N몰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줬어. 그랬을 때 여기 몰수비가 3대 2니까 AB3를 2N이라고 우리가 미지수 하나로 통일시켜서 표현할 수 있고요. 여기 몰수비 1대 2였으니까 X가 2N이라고 미지수 통일해서 설명할 수 있어.
자, 그러면 두 번째, 여기 지금 A의 X가 B의 B2를 만나서 두 개의 AB3가 생성되는 화학 반응인데 반응 전에 X는 2N, B2는 4N 있었어. 그리고 반응이 모두 진행되고 나서 B2는 3N, AB3는 2N 남았어. 우리 뭐 할 수 있어? 반응, 중간 줄을 채울 수 있죠. X 2N이 있었는데 반응 후에 하나도 없는 상태잖아. 그럼 여기 얼마 돼야 돼? 마이너스 2N 됐으니까 하나도 안 남은 거지. B2 4N 있었는데 몇 남았어? 3N 남았으니까 N만큼 반응에 참여했다는 거잖아. A, B, 3는 하나도 없었는데 2N 됐으니까 2N이 됐다는 거죠. 그럼 반응 몰수비가 몇 대 몇 대 몇이니까? 2대 1대 2니까 개수비가 2대 1대 2인 거고 여기 개수가 2니까 A는 2고 B는 1이구나 라는 거 알아낼 수 있어. 여기 되죠? 얘들아, 그러면 두 개의 X랑 한 개의 B2가 만나서 두 개의 AB 3가 될 거야. 반응 전과 후의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맞으려면 X는 누구일 수밖에 없냐면 AB2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억, X는 3원자 분자 맞습니다. 반응 질량비는 여기 반응 질량비 알아내기 쉽죠. X, B2가 있는데 얘는 반응 전에 10g, 얘도 10g 있었어. 반응 진행되고 나서 X는 하나도 안 남았고 B2는 7.5g 남았어. 그럼 이 중간 블랭크는 X는 반응에 10g 참여할 동안 B2는 반응에 2.5g 참여하는 거니까 반응 질량비 4대 1 맞죠? 해서 니은 맞습니다. 마지막 디귿, 원자량 비를 한번 볼 건데 우리 이거 이전 3번, 4번에서 썼던 스킬 한번 써볼 건데요. 자, 우리 지금 얘네들 봤을 때 반응 몰수비를 알고 있어요. 개수비가 몇 대 몇 대 몇이니까 2대 1대 2니까 X를 우리 이제 AB2라고 표현을 해볼게. AB2 대 B2 대 AB3의 반응 몰수비는 2대 1대 2예요. 그리고 우리 또 누구 알고 있냐면 반응 질량비 알고 있어. AB2 대 B2 대 AB3의 반응 질량비는 X가 10g 반응에 참여할 동안 B2는 2.5g 반응에 참여하고 그동안 AB3는 여기 보이니? 12.5g 생성됐죠. 그래서 여기서 반응 질량비가 4대 1대 5다라고 깔끔하게 정리해 줄 수 있어. 반응 질량비 안에, 반응 몰수비 안에 그런 반응에 참여하는 물질들에 뭐 할 수 있다? 화학 식량비를 알 수 있고 어떻게 알 수 있냐면 AB2, B2, AB3의 각각 반응 질량비 4대 1대 5를 반응 몰수비 2대 1대 2로 나눠주면 돼요. 그럼 4대 2대 5라는 화학 식량비가 나옵니다. 선생님 이거 이제 위로 갈게요. 그러면 화학식량이라는 것은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원자량의 합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AB2랑 AB3의 화학식량 비를 한번 표현을 해볼 건데 AB2와 AB3의 화학식량 비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A의 원자량을 소문자 A, B의 원자량을 소문자 B라고 표현하면 A 더하기 2B 대 A 더하기 3B의 값이 4대 5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라고 하면 4A 더하기 12B가 5A 더하기 10B니까 A는 2B 해서 A 대 B는 2대 1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는 5번 골라주면 되는 문제예요. 미안한데 선생님 이 48페이지 6번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6번 문제가 2번 문제랑 유형이 비슷해서 풀어보라고 했어야 되는데 뒤에 영상을 보면 계속 6번이 5번이랑 비슷하다고 해요. 5번이 아니라 2번 문제랑 비슷하니까 2번 문제 같이 풀어보라는 내용으로 정정하겠습니다. 6번 문제 봅니다. 6번 문제는 5번이랑 문제 유형이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6번 풀어보고 5번을 꼭 풀어볼 것을 추천해요. 다음은 탄화수소. 앞으로 탄화수소라는 말이 종종 나올 건데 탄화수소는 탄소와 수소 두 종류의 원소로만 이루어진 화합물을 말합니다. 탄화수소 CmHEm-2의 연소 반응에 대한 화학 반응식이다 해서 연소라는 것은 이 물질을 산소랑 반응시킨다는 거고 이 물질이 탄소랑 수소를 포함했으니까 이에 따라서 이산화탄소랑 물이 생성이 될 거예요. 그럼 화학 반응식 완벽하게 안 줬으니까 일단 반응식을 완성시켜보면 반응 전과 후의 원자의 종류와 수가 일치해야 돼. 그럼 자, 첫 번째 탄소의 수를 맞춰줄 건데 탄소 반응 전에 몇 개 있어? M개 있어. 반응 후에는 CO2에만 탄소가 포함되니까 M은 A랑 같아야 돼요.
자, 두 번째, 반응 전에 수소의 개수 2m-2개 있는데 이 개수는 반응 후에 H2O에만 포함되어 있는 수소랑 같아야 되는 거죠. 2m-2는 2b랑 같아야 돼. 해서 m-1과 b가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산소의 개수를 보면 산소는 반응 전에 몇 개? 8개 있었어. 그럼 반응 후에도 8개 있어야 되잖아. 자, 세 번째, 8개는 반응 후에 산소의 개수 2A 더하기 B와 같아야 돼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A 자리에 M을 넣고 B 자리에 M-1을 넣으면 3M-1이 8과 같아야 되니까 우리가 M이 3이구나 라는 걸 화학 반응식을 완성시키면서 알아낼 수 있어. 자, 그러면 이걸 토대로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다시 한번 완성시켜 볼게요. C3H4 기체가 4개의 O2 기체랑 반응을 해서 3개의 CO2 기체랑 M이 3이니까 B는 2겠죠. 2개의 H2O 리퀴드를 만들어내는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거구나 하면 돼요. 자, 그러면 M은 3이고 B는 2니까 A 더하기 B는 5 맞죠? 니은 Y는 3.2x보다 작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X랑 Y는 여기에 등장하고 있잖아. 얘들아, 그럼 여기서 한번 자료를 보면 반응 전에 CmH2n-2가 xg 있었고 O2가 yg 있었어. 근데 반응이 진행되고 났더니 누가 여전히 있어? O2가 여전히 남았어. 그럼 여기서 얘의 역할은 뭐야? 한계 반응물이야.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물질만큼만 반응이 진행될 수 있어요. 그 말은 CmH2n-2 xg은 모두 다 반응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Y는 여전히 남았다. 그럼 우리 여기서 뭐를 알아낼 수 있어야 되냐면 첫 번째, HCO의 원자량을 모두 다 알려줬으니까 C3H4와 O2의 화학식량을 각각 알 수 있어. 그리고 우리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개수비, 몰수비를 알 수 있어. 자, CmH4의 화학식량 은 36 더하기 4니까 40이야. O2의 화학식량은 16 더하기 16이니까 32예요. 그리고 얘네들의 개수비 몇 대 몇이야? 1대 4야. 그럼 우리 뭐 할 수 있냐면 반응 질량비 알 수 있어요. 반응 질량비 C3H4 대 O2는 반응 몰수비 1대 4에다가 화학식량비 40대 32를 각각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반응 질량비는 5대 16이 됩니다. C3H4와 O2의 반응 질량비는 5대 16이야. 자, 그러면 C3H4가 xg 사용되고 있잖아. C3H4와 O2의 반응 질량비는 5대 16인데요. 이때 C3H4는 x만큼 사용돼요. 그때 O2는 몇 g 사용될까요? 라고 하면 네모는 5분의 16 x만큼 사용이 됐어. 맞지? 이 네모가 누구야? C3H4가 x만큼 반응에 참여해서 모두 없어졌을 때 반응에 참여하는 O2의 질량이 5분의 16x라는 거지. 근데 O2는 여전히 얼만큼 있어? 얼만큼 남아있잖아. 그럼 O2는 이것보다 많은 양이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이 모두 반응에 참여하고 나서도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Y는 5분의 16x, 3.2x보다 큰 양이었던 거예요. 해서 니은이 틀린 거예요. 디귿, 연소 반응으로 생성된 H2O의 질량과 CO2의 질량 비를 구하면 돼. 얘들아, H2O와 CO2의 반응에 의해서 생성된 반응 질량비는 뭐랑 같다 했어? 반응 몰수비랑 화학식량 비의 곱이랑 같다고 했죠? H2O와 CO2의 반응 몰수비는 2대 3이에요. 여기다가 H2의 화학식량 18, CO2의 화학식량 44를 곱해주시면 이 값은 3대 11이 나옵니다. 해서 H2O의 질량은 CO2의 질량의 11분의 3배예요. 그래서 디귿 틀려서 기억만 맞는 1번 골라주면 돼요. 이런 형태 문제가 5번에도 똑같이 있으니까 꼭 풀어보길 바랍니다. 49페이지 8번 봅니다. 이 문제는 시간은 조금 걸릴 텐데 우리가 충분히 해결할 수는 있어. X와 Y가 반응해서 G가 생성되는 반응에 대한 화학 반응식인데 개수 A, B를 주지 않았고 G의 앞에 붙은 개수가 2라는 것만 알려줬어요. 실린더 가와 나에 X와 Y의 질량을 달리하여 넣고 반응시켰을 때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해서 X 처음에 30g 있었다? Y 96g 있었어.
근데 y만 남아있어. 그럼 여기서 x는 한계 반응물이라서 모두 사용된다라는 것을 첫 번째에서 알려준 거예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니까 x는 60g이나 있었고 y는 64g이 있었어요. 근데도 반응했을 때 누구가 남아있어? 반응물인 y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은 x가 모두 사용된다라는 거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가와 나 모두가 x가 한계 반응물이다가 첫 번째 포인트야. 자, 두 번째, 반응 전과 후의 온도와 압력이 일정한데 x도 y도 모두 다 기체 상태야. 그럼 우리 누굴 쓸 수 있어야 돼? 아보가드로 법칙을 적용해야 되는 거고, 아보가드로 법칙의 주요 내용은 부피와 몰수가, 기체의 몰수가 비례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x도 질량으로 알려줬고 y도 질량으로 알려줬는데 우린 양적 관계에서 질량을 환영해, 질량보단 몰수를 환영해. 질량보단 몰수를 환영하잖아. 해서 우리가 얘네들을 각각 바꿔볼 거예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가와 나에서 부피가 같네? 그럼 가와 나에서 몰수가 같다라는 거잖아. 해서 x의 화학식량을 x, y의 화학식량을 y라고 표현을 해본다면 이 문제에서 첫 번째 x분의 30이 x의 양이 되겠지. x의 화학식량을 x라고 한다면 y분의 96이 여기 있는 y의 양이 될 거야. 그러면 x분의 30 더하기 y분의 96은 이 가의 반응 전 통 안에 들어있는 기체의 양과 같아요. 이게 누구랑 같은 거야? 나에 들어있는 기체의 양과 같아. 그럼 나에 있는 기체의 양도 이 질량을 모래 단위로 바꿔보면 화학식량 X짜리가 60g 있대요. 그리고 화학식량 Y짜리가 64g 있대요. 그래서 가의 반응 전 실린더에 들어있는 기체의 양과 나의 반응 전 실린더에 들어있는 기체의 양이 같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면 됩니다. 이거 정리를 해보면 X분의 30은 Y분의 32가 되거든요. 그래서 X와 Y의 화학식량 B가 15대 16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어. 15대 16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미지수를 설정을 해볼 거냐면 X 15g을 N몰이라고 할 거야. X는 화학식량이 15대 16이니까 X 15g을 N몰이라고 해. 그럼 Y는 16g을 N몰이라고 우리가 미지수를 설정을 해준 거죠. 화학식량이 15대 16이니까 질량이 15g, 16g 있으면 그때 몰수는 1대 1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미지수 n을 이용해서 설정을 해보면 반응 전에 가에는 x가 2n몰, y가 6n몰 있는 거예요. 나에서는 반응 전에 x가 4n몰, y가 4n몰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미지수를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응은 AX가 BY를 만나서 이 G가 되는데 반응 전에 여기 2N, 반응 전에 6N 있었대. 이 반응 한번 보내본다 얘들아. 가에서는 누가 한계 반응물이니까? X가 한계 반응물이니까 X가 갖고 있던 양만큼 모두 다 사용되죠. 근데 Y가 얼마만큼 사용될지는 모르지만 개수비가 몇 대 몇 대 몇이니까 A 대 B 대 2니까 우리가 이거 이용해서 문제를 보내보면 마이너스 A분의 2B N 만큼 사용되고 있구나. 개수비 A 대 B니까 2N 사용되면 A분의 2B N 사용돼야 됩니다. 한번 여기만 한번 연습을 알려줄게. X와 Y의 반응 몰수비는 A 대 B예요. 근데 A가 2N만큼 사용됐거든요. 그때 Y의 반응은 Y는 반응에 몇 몰 참여하나요? 해서 네몰을 구해보면 A분의 2BN이다 라는 거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G는 얼마만큼 생성되냐면 A분의 4N만큼 생성됩니다. 그래서 X는 하나도 없고요. Y는 6N-A분의 2BN만큼 남아있고요. G는 A분의 4N이 생성됐어요. 이게 우리가 가에 남아있는 기체의 양이에요. 이대로 나로 한번 가볼게. 나에서도 A개의 X가 B개의 Y를 만나서 두 개의 G가 생성되는데 반응 전에 X4N, 반응 전에 Y4N 있었어. 이것도 우리가 반응을 보내보면 나에서도 한계 반응물은 X였죠. 그래서 얘를 모두 다 사용되면 Y는 마이너스 A분의 4BN만큼 사용되고 이때 G는 A분의 8N만큼 사용이 돼요. 그럼 X 하나도 없고 Y는 4N-A분의 4BN 남아있고 여기는 A분의 8N만큼 생성이 됐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건 아까는 부피가 같았으니까 몰수가 같았지. 지금은 부피가 몰수를 알려줬는데 몰수가 3.5랑 3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얘네들의 합이 3.5몰이래요. 얘네들의 합이 3몰이래요. 우리 방정식 몇 개 만들 수 있어? 2개 만들 수 있어. 근데 미지수 몇 개니? A, B, N 3개죠. 미지수는 3개인데 방정식을 2개만 만들 수 있어. 그럼 해를 정확히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선생님이 이럴 때 어떤 기법 쓰냐면 미지수가 조금 더 많아요. 제가 만들 수 있는 방정식은 적은데요. 그때는 비례식을 사용을 합니다. 자, 비례식을 한번 사용해보면 가에서 남아있는 y와 g의 몰수의 합은 6n-a분의 2bn 여기다가 a분의 4n만큼의 g가 남아있는 거죠. 이거 대 나에 남아있는 y와 g의 몰의 합은 4n-a분의 4bn 더하기 a분의 8n만큼 남아있어요. 얘네들의 몰수가 3.5, 3몰이 있으니까 7대 6이네요 라고 선생님이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그럼 이거 보시면 비례식에는 약분이 될 수 있는데 여기 모두 다 n을 포함하고 있잖아. 그래서 6 마이너스 a분의 2b 더하기 a분의 4 네, 4 마이너스 a분의 4b 더하기 a분의 8이 7대 6이다 라고 정리를 해줄 거예요. 자, 그럼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과 같은 걸로 하면 28 마이너스 a분의 28b 더하기 a분의 56이 36 마이너스 a분의 12b 더하기 a분의 24와 같습니다. 대충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12 더하기 a분의 16b는 a분의 32가 나와요. 맞죠? a분의 32가 나옵니다. 잠깐만, 여기 뭐가 잘못됐지? 36 빼기 28은 8이지?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모든 항을 8로 나눠줄 거야. 이거 정리해보면 1 더하기 a분의 2b가 a분의 4가 나오거든? 여기 모든 항에 a를 곱해주면 a 더하기 2b는 4라는 방정식이 하나 얻어져요. 선생님 어차피 미지수 2개인데 방정식 하나밖에 없어요 라고 하지만 우리 누구냐면 A와 B는 누구야? 반응계수야. 반응계수는 정수밖에 안 되죠. 그럼 A 더하기 2B가 4가 되려면 A가 2고 B가 1인 경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A가 2, B가 1이구나 해서 두 개의 X가 한 개의 Y를 만나서 두 개의 G가 생성되는구나 라고 화학 반응식을 완벽하게 얻어낼 수 있어. 자, 기억.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분자량의 B가 나오는데 얘들아 우리 화학 반응식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 이 X가 Y를 만나서 이 G가 되는 상황이야. 분자량 B를 구하래. 우리 그동안 분자량 B 구할 때 어떻게 구했어? 질량 B를 몰수비로 나눠줬잖아. 여기도 똑같아. Y와 G의 반응 질량 B를 반응 몰수비로 나눠주면 되겠구나를 떠올리면 되고요. 반응 몰수비는 1대2다 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 누구만 알면 돼? 반응 질량 B만 알면 되잖아. 자, 그러면 여기 2n 있어. 여기 6n 있었어. 그럼 개수비 몇 대 몇이니까? 2대1이니까 얘 2n만큼 사용되는 동안 얘는 n만큼만 사용되는 거죠. 이거를 질량의 관점에서 한번 볼게. X가 30g 있었어. Y가 96g 있었어. 지금 가해 상황 가지고 왔습니다. X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만큼 모두 사용했지. 그럼 X는 30g 사용한 거야. Y는 6n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 n몰만 썼어.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6분의 1만 반응에 참여했죠. 그럼 96에서 6분의 1은 16g만 반응에 참여했다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누구 들어야 돼? 질량 보존 법칙에 따라서 X가 30g 반응에 참여하고 Y가 16g 반응에 참여했으면 G는 46g이 생성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Y와 G의 질량 B가 16대 46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Y와 G의 분자량 B는 질량 B 16대 46을 반응 몰수비 1과 2로 나눠줍니다. 해서 16대 23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야 돼요. 니은 맞습니다. 마지막 디귿. X 90g과 Y 32g을 반응시켰을 때 반응 후 전체 기체의 양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고 있어.
자, 그러면 좀 지저분하지만 화면이 바뀌면 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여기다 마지막으로 써볼게요. 이 x가 y를 만나서 이 g가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개수비를 알고 있다. 그럼 그냥 아까 했던 것처럼 우리 x 15g을 n몰이라고 했지. 그럼 나 지금 x 6n몰 갖고 있는 거야. y 16g을 n몰이라고 했으니까 y 2n몰만큼 갖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거 반응 보낼 수 있죠. 개수비 2대1이니까 이번에는 y가 다 사용되고 x가 4n만큼, 그럼 g가 4n만큼 생성되니까 x 2n몰 남고 y 없고 g는 4n 있네요. 전체 기체는 6n인데 그 중에 g는 4n만큼 차지하니까 3분의 2 맞죠? 니은 디귿 맞는 4번 골라주면 됩니다. 자, 이거 문제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어. 그래도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잘 살펴보시고, 아, 마지막에 이게 좀 안 보였구나. 이렇게 해줄게요. 이 문제를 잘 한번 살펴보시고 쭉쭉쭉쭉 따라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충분히 풀 수 있어. 자, 처음에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아보가드로 법칙을 사용해서 여기 있는 xy와 여기 있는 xy의 기체의 몰수가 같다라는 것을 V리터라니까 해서 x의 화학식량 x, y의 화학식량 y라고 해서 x와 y의 화학식량비 구했고요. 해서 미지수 x 15g은 n몰, y 16g은 n몰이라고 우리가 미지수를 설정해 줄 수 있었어. 해서 x 2n몰, y 6n몰 있는 가와 x 4n몰, y 4n몰 있는 나에 대해서 반응식을 돌렸고요. 개수비 a 대 b 대 2다라는 것을 정직하게 사용해서 반응 후에 남아있는 y와 g의 기체를 a, b, n 이 세 가지 미지수로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에 미지수는 3개인데 얻을 수 있는 방정식은 2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누구로 해결했다? 비례식으로 갖고 와서 이거 정리해서 A와 B가 2와 1이라는 거 알아냈고요. 그 다음에는 분자량비는 질량비를 몰수비로 나눠줘야 돼서 화학 반응식 2, 1, 2 완벽하게 써주고 반응 질량비가 30, 16 질량 보존의 법칙을 이용해서 그때 생성되는 G는 46g 해서 질량비를 몰수비로 나눠줘서 16대 23 얻어냈고요. 이만큼 있을 때 우리가 맨 처음에 15g을 n몰, 16g을 n몰이라고 했으니까 미지수 설정해준 걸 그대로 따라서 이 값이 3분의 2다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었어요. 정리 한번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49페이지 7번입니다. 이 문제 유형은 난이도가 좀 있고요. 이 문제에서 자료를 해석하는 스킬을 하나 배워볼 건데 그거는 5번 문제랑 조금 비슷한 유형의 자료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고 나서 5번 문제를 각자 한번 풀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7번 문제 같이 한번 보면 다음은 X랑 B2 두 종류의 반응물이 반응해서 AB3라는 물질이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래. 그래서 총 3가지 물질이 등장하는데 2개가 반응해서 1가지 물질이 되는 문제 유형이야. 근데 얘를 T도씨 1기압, 온도 압력 줬고 여기 모두 기체니까 아보가드로 등장할 건데 X 4Wg이 들어있는 실린더에 B를 넣고 반응시켰을 때 B의 질량에 따른 전체 기체의 부피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반응물이 몇 종류인데? 2종류인데 한 가지는 일정량이야. 동일한 양을 누구랑 반응시키냐면 계속 다른 B2의 질량, 또 다른 반응물이랑 반응시킬 때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럼 얘들아 생각을 해봐. 이거는 B의 질량에 따른 전체 부피라고 알려줬지만 우리가 어떤 통 안에 X 4Wg을 넣어놨어. 그리고 거기다가 얘와 반응하는 물질인 B2를 조금씩 추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그래프를 나타낸 거라고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X는 4Wg만큼 있었는데 여기는 B2가 하나도 없었어. 내가 거기다가 B2를 조금씩 넣을 거야. 그럼 첫 번째 포인트. 초기에는 X랑 B2 중에 누가 충분한 양이야? X는 많이 있고 내가 B2를 조금씩 넣는 거니까 초기에는 X가 충분한 양이에요. 즉 초기에는 B2가 한 개 반응물이 됩니다. 이 포인트 되게 중요해요. 자, 근데 시간이 지나다가 내가 B2를 계속 넣어줬어. 근데 나는 X를 계속 넣어줘 아니면 처음에 넣어준 양만 갖고 있어. 처음에 넣어준 양만 갖고 있고 내가 여기다 계속 B2를 넣어준단 말이야. 그러면 언젠가는 내가 넣어줬던 X가 반응에 다 참여해서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순간이 도래할 거죠. 그럼 그때는 내가 아무리 B2를 넣어줘도 반응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해서 나중에 언젠가는 X가 한 개 반응물인 순간이 와요. 자, 그럼 분명히 B2가 한 개 반응물이었다가 X가 한 개 반응물인
교차 지점이 올 거고 그 교차 지점을 기준으로 반응에서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요.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자료를 통해서 줍니다. 자, 그럼 여기 딱 봤을 때 얘들아 반응의 양상이 달라지는 지점이 어디야? B2 몇 g을 Wg을 X4Wg이랑 반응시켰을 때 내가 B2를 계속해서 넣어줬어. 근데 Wg 넣어줄 때까지는 전체 기체의 부피 변화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근데 그 이후에는 내가 B2를 계속 넣어줬을 때 기체의 양이 계속 증가해. 그러면 B2Wg을 기준으로 여기서는 B2가 한 개 반응물인 거고 여기서는 X가 한 개 반응물이구나 라고 우리 앞으로 자료 해석해줘야 돼요. 이게 첫 번째 포인트야. 일정량의 반응물 하나를 넣어놓고 거기에 또 다른 반응물을 계속 넣어준다. 그럼 당연히 처음에는 내가 넣어주고 있는 물질이 한 개 반응물일 것이지만 시간을 지나고 내가 계속해서 얘를 넣어준다면 언젠가는 얘는 모두 사용될 거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처음에 일정량 넣어줬던 얘가 더 이상 없어서 내가 B2를 넣어줘도 반응이 진행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이후에는 X가 한 개 반응물이고 X는 처음에 넣어주고 끝이니까 이 이후로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해서 이 개념을 이해했을 때 첫 번째 포인트, 변화하는 지점의 양상이 어딘지를 찾아줘야 돼요. 되지? 자, 그럼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나 X 몇 그램 넣어줬는데 4Wg 넣어줬어. B2Wg이 한 개 반응물이 교차되는 거니까 X4Wg은 B2W가 딱 반응했을 때 당량이 맞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여기서는 B2가 한 개 반응물, 얘를 기준으로 여기서는 X가 한 개 반응물이라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X와 B2라는 반응물 두 개의 반응 질량비를 알 수 있어요. 이해되죠? 야, 그럼 X4W 사용되고 B2Wg 사용될 동안 AB3는 몇 그램 생성돼야 돼? 5Wg만큼 생성돼야지 질량이 보존될 거 아니야? 그래서 반응 질량비 X와 B2와 AB3의 반응 질량비가 4대 1대 5다라는 거를 알아낼 수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걸 알아낼 수 있냐면 일단 한 개 반응물이 X인 나중 지점으로 가볼게. 얘들아, X가 한 개 반응물이라고 말은 하지만 이 이후로는 X가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내가 아무리 B2를 넣어줘도 더 이상 반응이 진행될 수 없어. 즉, 더 이상 없어질 X도 없을 뿐더러 반응이 진행돼서 더 이상 생성될 AB3도 없는 지점이에요. 이 이후로는. 자, 그러면 이 이후로는 내가 넣어주는 B2에 의해서만 전체 기체 부피가 변화할 거고 여기서 여기까지 포인트를 짚어준 걸 통해서 B2 Wg은 기체 6L만큼의 부피를 차지한다라는 거를 이 이후 지점을 통해서 알아내야 돼요. 그럼 또 누구 알아낼 수 있냐면 이 온도 압력 조건에서 1몰의 부피는 24L니까 B2 Wg이 6L래. 그럼 24L는 4Wg이겠죠. 해서 B2의 화학식량이 4W다라는 거 알아낼 수 있어요. 자,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 이게 제일 어려워. 어떤 거냐면 이제 B2가 한 개 반응물인 지점을 갈 건데 잘 상상을 해봐 얘들아. 내가 여기다가 X4Wg을 넣어놨어. 그리고 지금 B2를 계속 넣을 건데 우린 지금 이 지점이에요. 누가 한 개 반응물인? B2가 한 개 반응물인 지점이야. 그럼 내가 B2를 넣어주는 족족 B2는 어떻게 돼? B2가 부족해서 지금 반응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가 B2가 들어오면 반응이 진행되겠지. 그럼 B2는 내가 아무리 넣어줘도 이 구간에선 내가 B2를 아무리 넣어줘도 B2는 넣자마자 반응에 참여할 거기 때문에 B2는 절대 이 통 안에 남아있을 수 없어. 즉, 이 전체 기체의 부피에서 B2가 기여하는 바는 없습니다. 자, 그럼 전체 기체의 부피는 어떻게 달라지냐면 B2를 넣어. 그럼 반응이 진행될 거니까 X가 감소하겠죠. B2를 넣어. 그럼 반응이 진행될 거니까 AB3가 생성되겠죠. 이 두 가지의 변화량에 의해서 얘네들 한 개 반응물이 B2인 구간에서 기체의 부피 변화가 나타나는데 기체 부피 변화가 있나 없나? 없네? 그러면 분명히 이 구간은 B2가 한 개 반응물인데 내가 B2를 계속해서 넣어주니까 반응은 진행이 될 건데 X가 감소하고 AB3가 증가할 건데 전체 기체 부피 변화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은 X가 반응에 참여해서 없어지는 기체의 부피와 그에 따라서 생성되는 AB3의 기체의 부피가 같다. 부피 B가 같다는 건 몰수 B가 같다는 거니까 여기서 A와 C가 같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어야 돼요.
A와 C가 같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 포인트. 이 포인트의 순서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바꿔도 됩니다. 이 초기에 B2를 하나도 안 넣었을 때는 내가 X만 넣어줬지. X 몇 그램? 4Wg 넣어줬는데 그때 차지하는 부피가 몇 리터? 12리터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누구 알 수 있냐면 다시 이 지점으로 돌아온다. X가 B2를 만나서 A, B, 3가 되는데 우리 A랑 C가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도 A를 써볼게. 자, 그럼 기체의 부피에 대해서 서술을 해보면 X는 내가 맨 처음에 4Wg 넣어줬어. 4Wg 몇 리터 차지해? 12리터 차지해. 이 지점을 보면 내가 B2 몇 그램 넣어줬을 때 Wg만큼 넣어줬을 때야. B2Wg은 몇 리터 차지한다고? 6리터 차지한다고 우리 이 구간에서 알아냈죠. 해서 이 구간은 B2 6리터 넣어준 거야. 되죠? 했을 때 전체 기체 부피 몇이야? 10이야. 얘들아, 이때는 X랑 B2가 딱 당량만큼 있기 때문에 얘가 모두 다 사용돼요. 자, 그럼 12리터 다 사용됐고 6리터 다 사용됐어. 그래서 얘 0 남았고 얘 0 남았어. 근데 이때 전체 기체 부피 몇이어야 돼? 12리터여야 되잖아. 그럼 AB3가 12리터 있다는 거니까 얘는 12리터 생성됐겠네. 기체 부피비 몇 대 몇이니까 2대 1대 2니까 A가 2구나 라는 것도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자, 해서 A도 2고 A랑 C랑 같아서 C도 2니까 A 더하기 C는 4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반응식을 다시 예쁘게 써보면 이 X가 B2를 만나서 이 AB3가 된대요. 원자의 종류와 수가 같아지려면 X는 AB2일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3원자 분자 맞으니까 니은 맞아요. 마지막 AB3의 분자량과 X의 분자량 B를 구하래. 우리 분자량 B 구하는 거 알고 있지? X와 AB3의 분자량 B는요, 반응 질량 B를 반응 몰수 B로 나눠주면 돼요. X와 AB3의 반응 질량 B는 4대 5인데요. 얘네 몰수 B는 2대 2로 똑같으니까 분자량 B는 4대 5예요. 그래서 AB3와 X의 분자량 B는 5분의 4가 맞습니다. 기니디 모두 맞는 5번 골라주면 되고요. 7번은 3번과 비슷한 형태의 문제 유형인데 얘는 그래프를 줬고 3번이 아니라 5번. 5번은 표의 형태로 자료를 줬을 거야, 얘들아. 한번 꼭 5번 문제 풀어보길 바랍니다.